민원연 방송 모니터 업라이징 특집. 업라이징. 네, 업라이징. 어떤 뭐예요? 뜻이냐면 혁명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가 업라이징입니다. 네. 이 노래가 뮤즈 노래인데요. 네. 뮤즈가 굉장히 사회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네. 그룹으로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가 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혁명하면 떠오르는 나라 하나 있지 않나요? 네. 프랑스. 네. 한국인가요? 혁명 많이 했습니다. 한국도 우리가 혁명을 했었어요? 혁명 말고 또 여러 가지 혁명. 4.19 혁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동학 농민. 그거 확실하다. 네, 그거 확실하죠. 네, 네. 어쨌거나. 자, 일단은 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그 프랑스 혁명으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네.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보고서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도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관련된 이야기가 진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TV조선에서 프랑스 혁명이래 내가.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를 정신이 프랑스 하면 혁명만 떠오르나 봐.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를 TV조선에서 너무나 웃기게 보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노란조끼 시위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이야기해보죠. 네, 이게 11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거의 지금 한 달째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시작이 됐느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의 친기업 행보를 쭉 벌이고 있고, 그리고 네. 거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국민들을 계속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본인이 왕인 줄 안다거나 이렇게 보인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한테. 근데 이렇게 지속되어 오던 상황이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발표를 하니까 여기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프랑스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론 시위가 좀 격해져서 사망자도 좀 발생하고, 그리고 또 문화재도 파손되고 이런 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신기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프랑스 내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시위대에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를 프랑스 국민적으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지지를 받는. 혁명의 후예들 닿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프랑스 시민들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위가 좀 격해진 부분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왜 이름이 노란조끼 시위예요? 형광색 있는 그 노란 조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그 안내 요원들이 있는 그걸 입고 시위를 시작해서. 그래요? 네. 멋있네요. 노란 조끼. 네. 노란 조끼를 실제 입고 그걸 입고 하십니다. 시위대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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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TV조선이 이 이제 노란조끼 사실 다른 나라 시위에 대해서 보도할 때는 특히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요. 늘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다른 나라에서 혁명이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딱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그 현지의 상정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그 행태가 굉장히 많아요. 외국의 전쟁이나 이런 어떤 시위에 대해서 늘 그런데요.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프레임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 TV조선의 보도는 사실상 100% 내 관점에서 프랑스의 시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왜 거기 시민까지 그렇게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보죠. 네. 우리 저기 촛불 시위 나오면 비판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논리죠. 네.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거의 정답에 근접하셨습니다. 같은 논리. 약간 주어와 목적어만 약간 그쵸. 바꾸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먼저 보도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봤냐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보도를 한번 봤어요. 네. 봤더니 TV조선이 3일날 불타고 깨지고 파리는 지금 전쟁 중. 자, 지금 시작부터 제목에서 격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임유진 기자의 보도였는데. 네,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가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노란조끼 시위 3주째. 파리의 상징 샹젤리제는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개선문은 스프레이로 얼룩졌고 자유의 여신 마리아는 오른쪽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선문 앞 무명용사의 묘까지 부서지면서 피해액만 수백만 유로에 달할 거란 추산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화재만 249건, 130여 명이 다치고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혼란을 틈타 상점과 은행 현금 지급기 약탈까지 이뤄지면서 샹젤리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프랑스를 네. 누가 망쳤나 막 이런 거거든요. 누가 망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전쟁터를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전쟁터는 다 안 가봤겠죠, 네. 이 기자가. 네. 그러면서 화면에다가 뭘 보여주냐면 문화재 파괴되는 거. 막 불타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불타가지고 불꽃 이렇게 피어나가거나 아니면 다 타버린 거 이런 거 보여주고요. 말 그대로 뭐 난장판인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뭐 상점이 습격받은 걸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계속 시위대가 지금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자극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웃긴 건 왜 그러는지도 제대로 설명 안 해줘요. 역시 왜가 없다. 네, 왜 그런지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이렇게 계속 폭력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TV조선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럼요. 이 친구가 가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채널 A? 그럼요. 네, 친구가 가면 따라가야죠. 채널 A도 비슷한 보도였는데 채널 A는 11월 5일 이 보도를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파리 초토화, 폭력 시위의 항복 이렇게 했습니다. 초토화. 네. 요건 그래도 좀 이틀 뒤 보도니까 약간 맥락이 달라졌죠. 폭력 시위에 항복을 했대요. 마크롱 대통령이 항복을 했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김승연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만으로 40세인 젊은 대통령 마크롱이 프랑스 파리를 뒤덮은 폭력 시위 앞에 굴복했습니다. 공기질을 개선하려고 자동차 유류세를 인상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6개월 늦추기로 한 겁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이거 뭐 시위대가 지금 폭력 시위를 해가지고 굴복시켰다. 이런 설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심지어 이 보도 말미에는 뭐라고 하냐면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마크롱 정부의 개혁이 좌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마크롱 정부가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좌초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끝낸 거예요. 무슨 개혁인지 일단 그죠. 무슨 개혁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 보고서를 쓰신 인턴분이 그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시위를? 이 개혁이 진짜 개혁인가라고 이제 궁금해서 그리고 이 개혁에 대해서 정말 프랑스 국민들이 동의를 하나? 라는 게 궁금하잖아요. 찾아보셨더니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 중에 80%가 노란조끼 시위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롱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서 국민 80%가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찾으셨는데 프랑스 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지지율이 25%였다고 해요. 이게 사상 최저 기록이랍니다. 네. 더 떨어져야 되나? 네. 우리 박근혜 때는 한 3%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마지막에는. 네. 네, 뭐 비슷한 얘기로 인터넷에서는 지금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프랑스의 박근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웃겨요. 뭐 하여튼 그리고 이 마크롱 대통령도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폭력 시위에 대해서 불관용 원칙을 내세웠거든요.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태도가. 근데 이게 노란조끼 시위대가 점점 커지고 국민적인 반감도 계속 커지고 자기 지지율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약간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 지지를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이러니까 굴복을 한 거지. 이거 뭐 폭력 시위를 해서 굴복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만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개혁이라고 내세웠지만 국민이 반대하는데 그거를 본인만 개혁이라고 해서 그걸 개혁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국가의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채널A가 그냥 띡 말해가지고 이 폭력 시위 앞에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채널A 말고도 웃긴 방송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MBN. MBN이라고 생각하시죠? MBC. 제이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요. 한 글자 틀린. 네. MBC가? MBC였는데요. MBC였던 경우에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MBC도 12월 3일 날 보도를 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였는데 보도 제목이 폭력 시위에 얼룩진 똘레랑스 개선문도 훼손 이거였어요. 야, 똘레랑스를 거기다 갖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가 계속 격화되면서 파리의 상징 개선문까지 훼손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파리의 상징 개선문에 마크롱 퇴진 등의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지난 2005년 이민자 청년들의 3주간 소요 사태 이후 최악의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유류세 폭등에 항의하는 중산층들의 시위로 출발했지만 일부 급진 세력들이 가세하면서 폭력 사태로 변질됐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주장입니다. 폭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거듭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위대 측 주장도 물론 나오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설명해주냐면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이웃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이렇게 한 남성 인터뷰를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반적으로 앞에 계속 막 폭력 시위라 제목부터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부각하고 나서 시위대 입장을 좀 짧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위가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묘사가 된 거죠. 첫 보도에서는. 근데 이 첫 번째 보도가 지금 프랑스 현지에서 보내온 보도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평상시의 파리와 지금의 그 파리는 완전 다른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여론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부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듣고 지금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 MBN이 다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 주장, MBC가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정부 주장, 프랑스 정부 주장을 지금 계속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MBC만이라도 사실은 좀 다르게 이 사안을 바라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프랑스 시민들이 왜 이런 거의 혁명 수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짚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지금 나오는 보도자료들을 보면은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빨리 이거를 얘네들을 시민들을 비판하고 진압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시민의 폭력을 부각해서 시민들에게 도덕적 침해를 그러니까 어떤 그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프랑스 입장, 그 프랑스 정부의 입장 이런 거에 방점을 찍어서 보도한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나마 MBC가 놀래서 그랬는지 그 다음날 다른 보도가 또 하나 나왔거든요. 네, 신기합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보도,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 또 제목부터 또 바뀝니다. 요거는 한동수 기자의 보도였는데 부유세 없애고 해고는 쉽게 부자만의 대통령 폭발. 제목이 완전 달라졌죠. 이해가 딱 되네요. 딱 이해가 되네. 이래서 시위를 하는구나라는 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도 거의 마크롱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고요. 그리고 이런 친기업 정책들이 시민들 불만 누적시켰다. 이런 원인까지 짚어요. 그러면서 마크롱 정부가 노란조끼 시위를 소득 불균형, 높은 실업률 등 내재된 갈등의 요인은 무시한 채 급진 세력들의 과격 시위로만 몰아갔다라는 설명도 해요.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거죠. 하루 전에는 분명히 이걸 이렇게 안 다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네? 라는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보도에 대한 지적이.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JTBC는 어떻게 보도했나 한번 볼까요? 네, 요 JTBC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했다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 네. JTBC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온 보도는 12월 4일 김성탁 기자의 보도인데요. 제목이 노란조끼 시위 서민층의 또 다른 외침으로 요거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뭐라고 해주냐면 정부는 일부 급진 세력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다수 노란조끼 시위자는 양극화로 인한 생계난을 호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미카엘 드라우라는 철강 노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마크롱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년간 일했는데 월급이 1,400유로, 약 176만 원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이 50만 유로를 들여 저녁 서비스를 바꿨다는데 우리만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50만 유로면 얼마야? 6억 3천만 원이래요. 대단하죠? 6억 3천만 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억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 심각하네요. 화가 날만 하잖아요. 내가 낸 돈 가지고 지금 6억 3천을 들여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22년 동안 거의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정부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불만은 가질만 하잖아요. 거기에 유류세 올리고. 네, 그래서 이 JTBC가 또 돋보였던 게 뭐냐면 12월 5일 날 다음 날이죠. 김성탁 기자가 또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노란조끼 분노에 마크롱 유류세 인상 연기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상에서 반정부 여론이 퍼져나간 계기를 막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있잖아요.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지 여론이 70%를 넘자 마크롱 대통령은 3주 만에 집권 후 처음으로 추진하던 정책에서 후퇴했습니다. JTBC가 가장 이번 사태를 잘 보도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지금 보도 행태는 과거에 우리가 뭐 민중총궐기나 그리고 촛불혁명 뭐 이런 우리의 시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시위대를 바라봤는지 우리 보수 언론들이 그 눈으로 프랑스 시위를 지금 보도를 한 거죠. 똑같아요. 네. 똑같이 보도한 거고 우리 국민을 혼내듯이 프랑스 시민을 혼낸 거지. 쉽지 않아요. 떼찌 그러면서 프랑스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왕의 참고로. 몸을 배워본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쉽지 않아요.